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한 진동에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 울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어제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와 인접한 울산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신고도 잇따르면서 울산에서만 지진 관련 소방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이 무너지는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에 놀란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땅이 울리는 느낌이 들려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일어났더니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 바람 부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가니까 이제 지진이라고 이제 느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가족들 막 다 깨고요. 올해 들어 규모 4.0을 넘은 지진은 단 2차례밖에 없는데 육상 지진으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7년 전 강한 지진을 겪었던 시민들은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스로 딱 보고 경주에서 크게 그래 나가지고 너무너무 앞으로 또 아이고 겁이 나고 어떻게 살고 싶으노 싶고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밤에 자는.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던 5.8 규모 경주 지진 발생지와 불과 2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는 거리가 약 21km 떨어져 있어서 단층 크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하고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지진 1위와 4.0 이상 규모의 대부분 발생지는 경주와 포항입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과 18년 포항 지진, 그리고 이번 경주 지진까지 동남권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지하에 숨겨져 있는 많은 단층들이 있고 이 단층에는 응력이 쌓여 지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세울 원전과 고리, 월성 원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북구와 동구 일원의 국가산단 추가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홍유준 시의원이 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구와 동구 일원의 12만 6,500제곱미터 규모로 산업과 기술, 문화, 여가, 관광 등이 집적되는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완료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시민 요구를 반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면서 5번의 설명회로 최종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현재 노선 개편안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성만 추구한다면 이번 노선 개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통민원 다발 지역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대다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노선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사업 목표를 울산경제 지속가능 발전 견인으로 확정하고 경제 활력과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도약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어제 2024년도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결혼 이번 보선을 통해 부회장의 대성레미콘 김성태 대표이사를 감사의 3종산업 이종호 대표를 선출했으며 상임의원회는 한주라이트 메탈 이용진 대표이사와 한화솔루션 장상무 전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목재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산림 녹지 조성과 관리, 수목 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산림 경영과 목재 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목재 자금률을 높이고 목재 시장 활성화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축산 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4일 오후. 소 100여 마리 가운데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1마리가 피부 결절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겁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맡겼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독 불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검사의 신뢰도 자체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음성 나와도 문제고 양성 나와도 문제고 지금. 감염이 의심되는 송아지는 11월 초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나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 럼피스킨병인지 백신으로 인한 양성 반응인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 3주가 경과된 후 확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검역본부는 급기야 시료를 다시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백신에 의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야외주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그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럼피스킨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정밀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검찰이 크레인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지역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사고는 4.37톤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섬유벨트 한쪽이 끊어져 중량물이 낙하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산재 사고입니다. 검찰은 작업 전 회사 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공석으로 있던 울산 시립무용단 제7대 예술감독 겸 안무자로 박이표 무용가가 위촉됐습니다. 박이표 무용가는 지난 6월 예술감독 겸 안무자 선정을 위한 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에서 신선한 안무와 무대 연출력 그리고 국악밴드와의 협업을 통한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신임 예술감독은 국립무용단과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인천시립극단 등 국공립단체와 컴퍼니 J 등에서 안무와 연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지난해 대비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28일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모두 251명이 합격했으나 이는 지난해 424명에 비해 41%나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2월 14일부터 교부되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민연구원 정책제안과 대학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울산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이번 공모전에서 시민연구원 정책제안에는 김지훈 씨의 한눈에 보고 누리는 전상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이성은 씨가 우수상,
김훈남 씨와 김지영 씨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는 서울대 도영웅 씨의 그린벨트 해제가 울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일반 산업단지 안전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안전관리 실적과 내년 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개선할 점과 협력 방안을 검토해 산업단지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실무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해빙기와 우수기 등에 대비해 산단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배출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교원 안심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안심번호 앱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학부모 악성 전화민원.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등장한 게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교사들의 연락처가 안심번호 형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달돼 개인 휴대전화번호의 노출을 막는 겁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국내에선 선도적으로 지난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1학기부터 모든 학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안심번호 앱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안심번호 앱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인터넷이 잘 안 통하는 곳에선 전화가 끊기고 음질도 불량하다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어플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통화 품질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어서 교사들이 사실 많이 쓰지 않고 꺼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결국 교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무료 앱들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에서 만들어진 교사들이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한 2개 업체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하지만 교육청이 매년 교원 안심번호 앱 지원을 신청받으면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하고 있는 상황. 교육청에선 연간 2억 5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유료 안심번호 앱 지원에 쓰고 있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안심번호 앱이 아닌 학부모 민원용 공용 휴대전화를 학년당 2개 정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용 휴대전화 도입은 업데이트와 계약 등의 문제로 쉽게 도입하긴 힘들다면서도 앱 업체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안심번호 예산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 두 학년이 한 학급을 구성하는 복식학급에 대해 울산 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생포초와 두서초, 소호분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작은 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복식학급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복식학급은 내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도 복식학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울산 지역 복식학급 대상학교는 올해보다 2곳 늘어난 6곳으로 교육청은 2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이하일 때 복식학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외솔 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례에 주민 발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외솔 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성 조례 재추진을 위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안을 위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례엔 병영성 관리와 활용 개선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중구 지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난 9월 마을 반장과의 대화 모임에서 취합한 건의사항 224건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어제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사항은 도로, 교통, 환경 등 생활 관련 건의가 주를 이뤘고 향후 방안은 이순걸 군수 주재로 추진사항과 검토 내용을 최종 점검한 뒤 마련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주민 불평과 직결되는 건의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향후 행정 여건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공기업 최초로 본사 등 전 사업소가 5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집수리를 지원하는 신박한 에너지 정리를 비롯해 지역내 에너지 소외계층의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2023년 책임 서비스 전국 우수 사례 공모에서 울산 항만공사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울산 항만공사는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책임 서비스를 도입해 전 국민에게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추진한 책임 서비스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책임 서비스는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2,670여 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